안녕하십니까, 이창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호입니다. 오늘은 국제 정세 가운데에 대만 문제를 놓고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공급망이라든지 또 경제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중국과 또 대만의 어떤 관계 가운데에 상당히 힘든 상황들이 전개되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G2, 즉 미국과 중국은 어쩜 패권 경쟁에서 강한 나라들로의 어떤 충분한 자신들의 어떤 주장들을 이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G9이라든지 G7 같은 어떤 부분들은 그 속에서 지금 상당히 힘든 이 정치적 정황이라든지 국제 정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대만이 만약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중국을 신고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은 어떤 자세로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에 빠질 겁니다. 민주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또 어떤 가치 사슬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주장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미 동맹의 끈끈한 어떤 관계 속에서 예컨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 지켜보면 한미일 관계에서 같이 대만이 나타나게 되면 베트남 같은 전쟁에 참가했듯이 우리 한국도 그 전쟁에 참가해야 한다고 일종의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과 일본, 우리 한국의 중간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지, 이 정부 또한 다음 정부도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 부분도 누가 말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의 중국을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베트남 전전 참전 같은 어떤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과연 우리 한국이 국제법상 대만을 중국이 침공했을 때에 참석을 해야 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물론 연합사령관이라든지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이 판단해서 참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현 정부나 또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만 문제는 생각해야 되겠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매번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미동맹은 조약적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도 기정사실이고, 또한 중국과 함께는 우리의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 안미 경중이라 했을 때에 결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어디로 이사갈 수 없는 역량이라고 보아졌을 때는 결국은 우리도 중국과 함께 잘 동반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급선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일본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도 대만 해협을 지나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출 수입을 해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여겨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찌